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끝까지 오신 분들이 거의 붙습니다. 아니, 여기 다 붙어요. 이제 오늘 안 온 분들은 이제 간신히 붙어요. 간신히 이제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막 신경 쓰고 술 먹고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붙고요. 일부는 떨어집니다. 자, 벌써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지난주에 끝난 과목도 있을 것이고 이번 주에 오늘 내일까지 아주 그죠? 예,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날 텐데 그동안 1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일지라도 고생한 보람이 꼭 결과로서 나올 수 있도록 아시겠죠? 남은 기간 동안 딱 2주 그죠? 예, 남았는데 하여튼 집중하셔가지고 꼭 이때 아프면 안 돼요. 안 되고 이때 막 공부한다고 막 새벽 막 2시까지 하지 마세요. 1시까지만 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몸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시험 못 보는 경우도 가끔 학원마다 꼭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관리하시면서 마지막 좋은 결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4주차 40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 몇 자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먼저 할까요? 1번 문제. 자,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죠? 수립권자하고 일단은 자 결정권자가 제일 중요하죠. 승인권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요걸 알아야 가운데 있는 절차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절차보다도 이렇게 승인권자하고 수립권자의 연결을 더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 같은 다시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누가 시도지사 그죠? 시도지사 공동 수립해서 누구 승인 받죠? 국장에 대답 안 할까요? 누구 승인 받죠? 국장 승인. 오늘 마지막 날이란 말이야. 자, 몇 년 내에? 3년 이내에는 신청하겠죠. 자, 두 번째.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누가 하죠? 그렇죠. 도지사가 아닙니다.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이자 승인권자예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누구 찾아가서?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받고 마찬가지로 몇 년 내에? 3년 내에는 신청하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3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세 번째 1번부터 국장이 수립한다. 뭐라고요? 3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죠. 하나 더 있다면 뭐죠? 국가계획일 때죠. 네 번째 뭐 썼죠? 도지사.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군수가 몇 년 내? 3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수립한다. 요까지는 원칙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예배가 뭐냐? 할 수 있다.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첫 번째 뭐죠? 여기 시, 도지사와 누구랑? 국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시장 군수가 누구랑? 도지사랑 공동할 수 있다. 일곱 번째, 공동하지만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빠지고 누가? 도지사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얘가 뭡니까? 예배죠, 예배. 자, 이 중에서 요거, 특히 요거 6번하고 7번은 뭐라고 했죠? 얘는 뭐죠? 국장 승인이 필요 없다. 없다.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자, 1번 지문 풀라고 지금 설명한 거 지금요. 그러니까 시장 또는 군수 요청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시장 또는 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6번 그죠?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6번, 7번은 국장 승인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라 틀린 겁니다.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다. 이때는 뭡니까? 그렇죠.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 공동이죠. 그죠? 도지사가 아니죠. 틀렸고요. 3번 도지사가 단독으로, 거기 단독 동그라미 해봐요. 단독 동그라미.
뭐 협의, 조정 등등 할 때 밑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원. 협의회는 뭔가 2명, 3명, 여러 명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꼴랑 단독인데 협의회는 안 어울리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이 아니고 뭡니까? 공동으로 할 때, 공동을 때죠.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4번은 뭐냐? 조정해줘! 라고 신청은요, 단독으로 해도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 다 할 수 있는데, 특히 단독으로 했을 때는 너에게만 듣고 내가 어떻게 조정하느냐? 다시 가서 협의해. 협의 권고. 안 되면은 직접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협의 권고는 공동이 아닌 거 뭐라고요? 단독일 때입니다. 그래서 3번은 단독을 공동으로, 4번은 공동을 단독으로 바꿔야지만 맞는 겁니다. 5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도지사가 수립한다. 맞죠? 그죠? 예. 요거는, 요거 얘기죠. 현재 요거 얘기죠. 만약에 시도지사라고 언급되면 그때는 국장이 수립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맞는 것. 2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생략사항, 즉 경매사항이죠. 틀린 것 일부로 낸 겁니다. 저를 보세요. 두 번째 요거잖아요. 먼저 항상 공부할 때 이제 요런 것 여기서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생략사항이 먼저 요거죠. 경미한 사항. 일부러 내가 물론 종류가 5개만 있는 건 더 있어야 있는데 내가 일부러 5개를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알고 하자. 그 얘기죠. 몇 글자예요. 그리고 그 경미하게 해당 사항이 뭐죠? 이, 불, 농, 도, 5%. 몇 개요? 5개예요. 5개. 또 있어요. 기, 주, 지, 입, 협심, 결고 중에서도 5개만. 뭐죠? 기, 주, 지, 협심.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기든, 주든, 지든, 협이든, 십이든 뭐가 나와도 다 만다고 얘기죠. 경미한 사항. 기, 주, 지, 협심. 즉, 이, 물, 농도 5%. 그러니까 1번은 먼저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기 이. 바로 1번이 이미 결정된 할 때 요거 이. 일단 내용은 됐고요. 요거 이. 요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맨 끝에 불가피한. 요거죠. 불. 그 다음에 3번은 농업진흥지역. 요거 농. 그 다음에 4번은 먼저 5번은 먼저 도시지역 축소. 요거죠. 요거 도. 그 다음에 4번이 바로 몇 프로? 5%. 틀렸죠. 4번. 10%가 아니라 5%인데. 요거를 또 요렇게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4번 지문을 5%로 바꿉니다. 그러면 답 없죠. 그죠? 5%를 맞게 하고 틀리게 하는 지문이 5번입니다. 어떻게 하죠? 도시지역의 확대로. 여러분들 공부할 보면은 항상 경매사항은요 다 단축이나 축소지 확대나 연장은 없어요. 그렇죠? 개발행 허가파트 가가지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변경할 때, 경매사항 변경할 때도 사업기간 단축이에요. 거기서도 5% 범위 내에 축소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축소, 단축. 뭔가 확대하고 연장하는 거는 격리하다가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경매사항에서 국토법에서 5%가 딱 2개 나와요. 이불농도 5%. 방금 말한 개발의 허가파트에서 허가받고 변경할 때 경매사항의 변경, 사업기간 단축, 연면제 등등 5% 범위 내 축소. 딱 2개만 5%예요. 딴 건 전부 다 뭐예요? 10%. 그러니까 국토법에도 10%가 하나 있어요. 실질계획에. 그리고 개발법, 정비법은 전부 다 몇 프로라고요? 전부 다 일단 10%.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이불농도 5%, 개발의 허가파트에서 5%, 나머지는 국토법이든 무슨 법이든 전부 다 뭐라고요? 10%.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반대요. 인가받으라 그러면 안 받는 거고, 허가받으라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왜? 경면상의 변경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하나의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김에 여기서 이봐요. 그래서 기, 주, 지 합쳐 5개인데 이 중에서요, 만약에 국방상 기억납니까? 국방상 했잖아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요청시, 요때 생략은 3개예요. 왜 3개냐? 전부 다 3글자예요. 국방상, 안보상, 요청시. 그 뭐죠? 이거는 뭐예요? 주협심. 아시겠죠? 이거는 주협심부터 3개. 이렇게 요령이 아시겠죠? 국방상, 주협심. 그때는 기하고 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3번. 도시군 관리 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군, 그러니까 2번은 4번이에요. 1번.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시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도, 해저 지형도 등 도면으로 지형도에 가름할 수 있다. 가름은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맞고요.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같이 동시에 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착수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허가받은 자 아닙니다. 허가받고 착수받은 자, 즉 착수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럴 때 특광, 특시, 특도 시정문서에게 신고하고 풀렸죠. 원칙은 뭐죠? 그냥 계속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줘야 돼? 시수. 이것도 몇 월래? 3월래. 그러니까 시가와 수산점은 이런 말이 언급이 안 되면은 신고 없이 그냥 계속 기득권 보호니까. 하지만 하필이면 시가 바로, 하필이면 수산점원자가 언급되면은 신고는 하되 30일 내? 아니죠. 3월 내 신고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단 개발법과 정비법은 며칠 내? 30일 내 신고. 아시겠죠? 30일 신고. 이게 다입니다. 기득권 보호에서. 3번 틀렸죠? 신고하고 틀렸습니다.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제 효력은 지역도면을 뭡니까? 고시한 날부터 발생. 요것도요,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또 주구장창 나와요. 그래서 다음 날짜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웬만하면 전부 다 다음 날짜가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다음 날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까지 해주시고요. 5번. 자, 먼저 보기 전에 저를 보세요. 요거 관련된 질문이 여러 번 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결정권자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결정받아야 지정되는 겁니다. 이럴 때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다 해요. 그런데 일반 시장과 광명시장 포함해서 일반 시장과 군수는 위반권자이지만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명시장은 위반만 계속해.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경기지사가 해요. 그런데 뭐만 유일하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지구단위자가 들어가는 것만 유일하게 내가 위반하고 내가 결정해. 경기지사 필요 없어요. 요게 지형도면 작성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형도면도 일반 시장과 군수는 지형도면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승인등 찍어주는데 뭐만? 지구단위만 승인받지 않는다. 결정도 안 받고 승인도 안 받고 그냥 본인이 직접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5번은 지구단위 나오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한 군수는, 그죠?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받지 않고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해서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용도 지역은 오른 이름이 하나에 하나. 하지만 용도 지구는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이 건물은 미간지구, 미간이 없었죠. 뭐 경관지구이면서 방화지구다, 뭐 2개, 3개, 4개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도 지역만큼은 오로지 이름이 하나다. 2번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자, 저를 보세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같은 경우죠. 같으면 바다와 육지가 같으면 선이 의미가 없다. 똑같이 육지랑 똑같이 지정된 걸로 본다. 다만 고신해라. 다르면 육지는 용도 지역이 A고 바다 매립은 B면 다르니까 경계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면 오리지널 원칙대로 하라 그 얘기죠. 기, 주, 지, 입, 협, 심, 결구해라. 요걸 간단히 말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라 그 얘기죠. 그러므로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맞죠?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행위제한 뭡니까? 녹지지역 중에서도 보전자가 들어가는 보전 녹지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4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에 허가받아. 맞아요. 왜? 신고는 일절 없습니다. 도시공계획 사항만 국방상, 국익상 요청 시, 필요에 의해서 바로 행정기관장의 요청과 국장의 인정을 통해 하지만 그 외에 법률에 규정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무조건 다 허가다. 공익도 허가고, 공용도 허가고, 공공도 허가고, 허가인데 주택은 증축만 가능해요. 그죠? 주택은 신축이 안 됩니다. 주택은 증축만, 종교시설도 증축만. 부속 건축물이 이제 신축 가능한데, 아시겠죠? 주택은 증축만. 다만, 기존 면적 포함해서 얼마까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 면적이 100이면 증축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신축이 안 됩니다. 무조건 증축만. 답 4번이죠. 5번. 용도지역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맞죠? 그죠? 용도지역 안에서. 용도지구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시도, 대도시 조례로, 그죠? 신설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네. 조례로, 완화, 신설, 하지만 새롭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조례로 새롭게 만들려면 만들어 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신설 시에 완화하는 목적으로는 신설하지 말 것 그랬죠. 그죠? 이것도 완화까지 하라고 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죠. 자, 5번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틀리게 연결된 것. 건폐율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3종 일반 주거지역 50%, 계획관리 40%, 준공업 70%, 자연녹지 20%, 유통상업지역은 중1, 유, 근 9, 8, 80이죠. 지금 이건 다 알죠, 그죠? 처음부터 따라 알아서 하기는 좀 민망해, 그죠? 다 알기 때문에. 6번 보겠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의 일종의 용도 지역 및 그 용도 구역이니까 먼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용도 구역이니까 이미 먼저 지정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제한을 여기가 행위 제한이죠.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뭘로 유일하게는 지구와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으로 한다 그 얘기죠. 그게 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2번 3개 이상, 2개 아닙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3번 보기 전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얘도 용도구역이라서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꼴 거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구역이든 계획이든 이때
협의가 며칠이냐? 원칙은 모든 게 다 일단은 30일, 30일. 물론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군기본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도 협의 며칠이에요? 30일이 원칙이지만 딱 하나! 얘만 10일이에요, 10일. 아시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책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전에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먼저 14페이지. 요약집 14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거기 위에 동그라미 5번 협의에,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며칠이죠? 자,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는 30일 이내가 일단 맞아요. 맞는데, 입지 규제로 가게 되면, 얘만 30일이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24페이지. 4페이지. 그 위에 리얼. 며칠? 10일. 요것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근무일 기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빨간 날 빼고, 출근하지 않는 날을 뺀 출근하는 날만 합쳐가지고 10일 이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30일은 아니죠. 4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설치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걸로 간주한다. 본다가 맞는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은 뭐 다들 본 거니까 맞게끔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단계별 집행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몇 년 내에? 2년 내에. 몇 년 내에?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요. 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우리가 뭐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일단은 뭐냐? 첫 번째 뭐죠? 여기에 들어가는 계획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재본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있다. 그렇죠? 얘는 단계별 집행계획이지 실시계획이 아닙니다. 요 두 가지를 실시계획이 있다고 내면 틀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1단계하고 뭐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와 2단계를 나누는 기준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 이내 1단계, 3년 이후 2단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난 이게 중요해요. 절차. 협, 지, 수, 공. 이거 여러 번 가졌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요. 협지, 수, 공 외에는 일절 거쳐진 게 없어요.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난 다음에 지방의 의견 뭐지 끝이야. 뒤에 그냥 이거 거쳐서 그냥 수립하면 되고 수립하면은 공고함으로 살려주라. 그러니까 합치니까 협지, 수, 공이지. 여기 뭐 주민 의견 그런 거 안 들어요. 심의도 안 거쳐요. 기초조사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거치지 않는 것들은 외울 이유가 없죠. 그냥 협지, 수, 공. 다 같이 시작! 협지, 수, 공. 한 번 더 시작! 협지, 수, 공. 요것만. 자, 보시면 1번. 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번.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 시설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의무적이에요. 시킬 수 있다. 3번.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계획 심의.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협의 다음에 심의는 잘 나오니까. 근데 심의는 거치지 않느냐. 협의한 다음에는 지방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협지, 수공, 지금까지 계속 협지, 수공 따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입에 좀 만들어야 돼.
답 3번이죠. 협의하고 뭐 한다고요? 지방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심의는 안 됩니다. 4번 군수는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기말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맞고요. 5번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라고 합니다. 요거 수립하면은 공고하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설명으로 틀린 것. 매수 청구요. 지난번에 문의 냈었어야 했는데 나오는 내용은 다르죠. 그죠? 똑같은 지문이 아닙니다.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되죠. 당연하죠. 건축물 나가서는 정착물 그죠? 다 포함됩니다. 2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틀렸죠. 가공채지. 다 같이 시작. 가공채지. 매수 가격은 공시법이고 채권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왜? 지자체인 특광, 특시, 특도, 시청, 군수만 발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요, 얼핏 보면 또, 좀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공채제라고 강조한 이유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지하는 겁니다. 가공채제. 답 2번이죠. 틀린 것. 3번.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맞죠? 그죠? 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지만 하여튼 10년 이내가 맞긴 맞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통지한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상 조문은 맞지만 청구권에 불과하다. 그죠? 형성권이 아닙니다. 이때 가서도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또 매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5번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부 다가 아니고 3천만 원은 현금을 주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가 있다. 맞죠? 답 2번입니다. 9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나온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3년과 5년을 다시 한번 정리하라는 의미에 낸 겁니다. 한번 읽으면 정리할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실효가 구역 지정하고 계획까지가 3년이고요. 두 번째 뭐냐?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의 위반 제한이 기지산지. 요거죠, 그죠? 기지산지 할 때 지 중에서 구역이라 계획,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위반 제한 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5년 내에.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 계획 수립 이후 5년 내에. 5년 내에 이 법도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의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서 3년, 5년 요거 반드시 구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번 개발행위 허가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먼저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거 먼저 일단은 건축물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물건 청취하고 토지용지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일단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허가 받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거 이제 전에 했던 거 잠깐 볼까요? 10분 문제죠. 했을 때 우리가 요 기억나죠?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경우에 숫자 나오는 곳 이렇게 해라. 일단은 뭐뭐에서 하면 앞에 가면 여기는 뭐죠? 1번이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그래서 앞에 있는 용도지역과 이런 것들을 틀리게 한 적 없습니다. 이걸 틀리게 하면 이거는 그냥 찍어야 돼요. 아직 없어요. 일단은 그동안 기출문제 중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뭐만, 면적만 25고 나머지 얼마죠? 나머지는 50이죠. 그죠? 면적만 25, 그죠? 그러니까 경미한 거니까 당연히 이내지지 초과는 아닐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뭐뭐 외로 가면은 그때 이게 몇 배로 간다, 몇 배? 10배로 간다 그랬죠. 그죠? 10배로. 이때 면적 얼마로? 면적은 250으로. 나머지 기차는 얼마? 일단은 5배로 간다. 그런데 단 하나만 다르죠. 뭐죠? 공작물, 그죠? 공작물만 뭐뭐에서 하면은 그냥 전부 다 50이고, 그죠? 뭐뭐 왜 그러면은 세 글자니까 몇 배? 3배로 봐서 들어죠, 그죠? 얼마요? 150이다. 현재 1번 지문은 요거 공작물, 요거 물어요. 뭐뭐에서니까 전부 다 50이죠. 그죠? 왜? 도시지역에서 무게도 50, 부피 50, 면적 50 이하의 공작물. 그렇죠? 설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그죠? 공작물이 아니면 틀리겠죠. 면적은 25니까요. 하여튼 간에 여기에 맞는 거고요. 그리고 2번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저를 보세요. 요거는 이미 저는 설명했는데, 토석 채취할 때 일단은 허가 받아라. 흙, 모래, 돌 캐갈 때, 토지 형질 변경할 때 허가 받아라. 잘 봐요. 설명 들어서 한 번 더. 이게 좁은 도로가 이래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도로를 여기 낭떠러지는 안 되고 이만큼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자, 맞죠?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형태가. 이게? 성토요, 포장이요? 네? 성토요, 포장이요? 왜 말을 못해? 아니면 아니다. 뒤면 뒤다. 왜 말을 못해? 성토요, 포장이요? 따라요. 절토다. 큰일 났네. 절토! 자, 봐요. 까먹지 말라 하는 거 지금. 오늘 가면 끝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깎아내잖아요. 파인 것들을, 여기 푹 파인 것들을 다시 이게 메꾼다. 그때는 성토지만, 얘는 이걸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낭떠러지 안 되니까 이걸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얘는 분명히 절토입니다. 절토면은 뭐죠? 절토면은 어떤 허가 받아야 돼요? 토지, 형질, 변경. 말하는 거 지금?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허가 받았어요. 이제 절도합니다. 이 절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막 흙도 나오고 자갈도 나오고 돌도 나오고 해요. 이것만 딱 봐서는 토석 채취인데? 이해됩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흙, 자갈, 돌 나봤다고 또 토석 채취 받을 필요도 없다. 없다. 왜? 이미 토지형질 변경허가 받았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토지형질 변경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으니까 흙, 돌 나왔다고 또다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지문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2번이 토지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 받아가 요 목적으로 하는, 할 때 흙자갈 나왔다고 토속 채취 또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좀 쉽게 좀 풀이하면. 자, 정리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이 목적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잖아요. 그죠? 허가받지 아니한다. 이해되죠? 예. 요거 다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약집 보시면 토지 형질 변경 해놓고 가로 열고 토속 채취 해놓고 가로 열고 토지 형질 변경 목적 X 돼 있을 거 분명히 있다니까. 있죠, 그죠? 그것을 지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문으로. 아시겠죠? 답 2번입니다. 3번,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자, 그리고 하는 김에, 이거 하는 김에. 토지형질 변경실 잘 나와요, 이것이. 토지형질 변경은 뭡니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등입니다. 근데 뭐는 안 되죠? 경작. 경작은 토지형질 변경이 맞아요. 하지만 얘는 뭡니까? 허가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작일지라도 경작이 얼마나 심하겠고 얼마나 했으면은 지목이 바뀔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목이 수반될 정도라면은 그때 뭡니까? 그때는 뭐요? 허가를 뭐요? 받아라 그 말이죠. 단 뭐만? 전하고 답 사이에 요거만큼은 빼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답이 들어가면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공업지역은 3만 미만 주상 선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3만 미만 범위 안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5번 건축물의 건축이 도시 군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당연히 허가받지 않죠. 왜? 얘는 공적개발 사업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그죠? 얘는 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은 공이고 상사예요. 공적개발 사업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맞는 것이고 여기는 사적개발행위가 허가예요, 허가. 11번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사유가 아닌 것 먼저 우리가 자 이거 11번이죠. 쳐볼까요?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뭐죠? 일단은 굴, 비, 발, 차 이거잖아요. 굴, 비, 발, 차, 기. 굴, 토지 굴착, 발, 비 탈면 적용, 발, 발파, 차, 차량 통행, 기, 기반시설 이거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행보증금 예치하라. 근데 뭡니까? 지금 민간만. 근데 법률에는 민간 안 넣고 반대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렇게 공공시행자는 예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만 예치한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현재 1번 보시면 맨 끝에 일단은 기반시설 설치, 기, 요거. 1번에 기, 요거죠, 그죠? 일단은 내용 맞잖아요. 2번은 차량 통행, 차, 요거고. 3번은 발파에, 발, 요거고. 그 다음에 4번은 굴착, 요거죠. 그 다음에 5번이 비탈면 요거죠. 다 맞아. 근데 왜 답 1번이냐? 지자체가, 그죠? 지자체는 공공이기 때문에 공공시행은 예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12번.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청문. 들어보세요.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제가 이건 2개만 딱 넣었다가 다 넣은 이유가 어차피 공무원 입장이니까. 뭐죠? 개, 시, 실. 다 같이 시작, 개시실. 한 번 더 시작, 개시실. 개시실 잘 나오기 때문에요.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라. 개시실. 자, 개. 몇 번이죠? 개. 미음. 개발행위 허가 취소. 니은. 행정청이 하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리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요구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몇 개? 3개 반드시 알아주세요.
자, 이제는 개발법 보겠습니다. 1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설명으로 틀린 것. 먼저 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나오잖아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얼마나 30일, 그죠? 정비법도 30일이야. 30일. 개발법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정비법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2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 자연녹지 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원래는 계획대로 해라. 하지만 만약에 계획이 없으면은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에서만 지정해서 사업하라. 그 말이죠. 자, 맞는 거죠. 자, 3번. 자, 3번을 먼저 보기 전에 저를 볼래요? 요거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13번 있죠. 옛날에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이 개발이 안 된, 그죠? 분당이라든가, 아니면 동탄, 고향의 일산, 많잖아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전부 다 전이에요. 답이에요. 도시외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농림 지역이었다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얘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그죠? 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가 되면, 이때는 농림 지역이 아니고 뭘로? 도시 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하잖아요. 도시적으로. 근데 농림지가 아니라는 얘기인데는. 도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뭐라고요?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간주해버려요. 그런데 딱 두 가지는 안 됩니다. 이미 얘가 현재 뭡니까? 도시배잖아요, 현재. 그죠? 이미 도시배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내비두고. 하나 더. 특히 하나. 요거죠. 취락지구. 뭐라고요? 네. 취락지구. 특지구. 여기 취락지구. 이건 뭐요? 이거는 취락지구 그대로 하라. 아시겠죠? 취락지구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취락지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토법상,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만 아니면 전부 다 무슨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잖아요. 그렇죠? 그린벨트 안에서만 뭐라 불러요? 집단 취락지구. 왜 알면서 얘기 안 해요, 왜? 다 알면서. 미워 죽겠어. 그러면 취락지구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취락지구 없다면은요, 사람들이 거기에 자연환경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아무 곳이나 군데군데 집 다 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기에도 안 좋고, 개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뭡니까?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이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죠? 한쪽에만 몰아가지고 여기 안에서 집자! 그게 취락지구예요. 나머지는 안 돼! 그거거든요. 우리가 도시적에서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상업지역 하는 맥락과 같아요. 그쵸? 그건 거기 안에서만, 취락지구 안에서만 거기 해당하는 거, 자연 취락지구라면은 건물도 4층 이하까지밖에 안 돼요. 건물 저라. 아시겠죠? 여기를 도시적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개발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안에서만 개발지구, 나머지 개발을 못하게 해놨는데, 하나 신도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취락지구만큼은 그 용도의 목적에 맞게 하게끔 냈더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 지문이 먼저 책에는 어디 있냐면은 그래도 내가 공부할 때 야, 내가 지금 탁 넘기니까 바로 딱 떴다. 58페이지. 야, 오늘 뭔가 된다. 로또 사야지. 5번하고 8번. 합해가지고 13번 사야 되겠다. 나오죠, 그죠? 상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역. 거기에 다만. 항상 법률은요, 여러분들이 민법도 공부하지만
항상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이 무슨 조항? 단서 조항이 잘 나와, 시험에. 이것도 그거잖아요, 단서 조항. 그래서, 거기에 3번.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경우 국토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개 더 한다면 도시외 지역이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있다면은 이 지정을 했으니까 굳이 이렇게 간주로 갈 이유가 없다. 그거니까요. 그대로 하라 그 말이죠. 4번 3회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이거는 바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의 니은 바로 그 내용이고요. 5번 도시개발 구역을 분할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분할 후 사업 시행 지구 면적이 각각 얼마? 1만 이상. 결합해도 1만 똑같아요. 분할하도 각각 1만, 결합해도 1만 똑같습니다. 조건은. 자, 하나만 더 합시다. 14번 시행자. 아마 14번 문제는 아마 틀린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하면 별거 아니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책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63페이지 봐봐요. 63페이지. 폈죠? 자, 이미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쌍가루 6번에 1번. 보입니까? 거기에 1번에 공공시행자는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부터 하여금 대행한다. 그러니까 대행시키는 것은요, 민간 시행자는 못합니다. 누구만 해요? 공공만. 그래서 공공대행. 그래서 공대. 그죠? 공대, 서울대, 공대, 한양대, 공대. 근데 시험에는요, 공공 이렇게 안 나오고요. 국가는, 지자체는, 그죠? 아니면 토지공원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토지 소유자는 하면 틀리겠죠. 그게 민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대행은 공공만. 그러므로, 그럼 하나 더. 쌍가루 7번에 동그라미 2번. 얘는 민간만. 뭐라고요? 신탁업자. 아시겠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은 요거는 민간 시행자입니다. 공공은 안 합니다. 아시겠죠? 신탁은. 여러분들요, 정비법에서 지정개발자 할 때 그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하는데 그때 신탁업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탁업자라는 말 나오면 그때는 민간만. 대행 공공만. 신탁업자 민간만. 딱 2개만 해요. 2개만. 나머지는 공공 민간 다 됩니다. 아시겠죠? 2개만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14번에 1번 풀었으니까 알잖아요. 맨 끝에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1번 토주공 틀렸습니다. 그죠? 신탁업자는 민간만. 공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답 1번입니다. 2번은 맨 끝에 나오네요. 2번에 맨 끝 대행 공공만. 그러니까 지방공사 맞잖아요. 지방공사는 공공이니까. 공공. 그리고 3번 시행자는 이때 공공시행자건 민간시행자건 관계없습니다. 시행자는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 등을 국가, 지자체 등에게 위탁. 요거는 굳이 책으로 말하면 쌍가루 7번에 동그라미 1번인데 그냥 읽어주시고 하여튼 요거 쌍가루 6번에 1번과 쌍가루 7번에 2번 공공과 민간 요것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풉니다. 4번 자 요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책에는 어디 있냐면은 일단 자 책에는 60페이지 일단은 60페이지 펴보세요. 60페이지 이미 알아도 복습하는 거니까요.
60페이지 쌍가로 2번이에요. 전부 한지 방식일 때는 뭡니까? 무조건 누가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 시끄러우니까 너희들이 하든지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하기 싫어요? 그러면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강조했었죠?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요거잖아요. 근데 요 4번 지분이 2분의 1, 2분의 1 요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맞는 거죠? 원칙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원칙적으로 시행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다.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요겁니다. 하는 김에 쌍가로 한 번, 항상 쌍가로 2번과 한 번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행자 도중에 변경한다. 인가 신청 1년 이내에 안 한 경우죠. 연장 6월, 그래서 16. 인가 보고 난 다음에 미착수 2년.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인가가 취소, 바꿔야죠. 네 번째, 부도 파상, 망해잖아요. 요 네 가지는 바로 도중에 변경 사유다. 그러므로 그 지문은 바로 5번이 5번. 그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미착수 2년이죠. 그러니까 4개 사유 중 두 번째죠.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공부할 때 60페이지, 61페이지 쌍가루 2번하고 3번을 같이 한 번 더 복습해 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